민주주의 지도자란 말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처럼 북한에 현금 4억 5천만 달러를 불법 송금했나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해외에서 북핵을 변호하고 다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처럼 김정일이가 비핵화 의지 있다며 국민 앞에 구라를 쳤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지난 2월 8일 대구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동대구역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대한민국을 지키자라며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지금 이 사진 보이시나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부산 집회와 대구 집회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탄핵 후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계엄전 22명이나 탄핵했었고 정부의 예산을 무차별 삭감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인지 재판관 3명의 임기 문제도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저같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 굉장히 분노했으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 많은 국민들이 계엄 후 민주당의 실체를 목격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을 거듭해 지금은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에 대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헌문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부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정부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침소봉대하여 장관을 탄핵했을 뿐만 아니라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하겠다 예고했고 출근 이틀째에 탄핵했습니다. 민주당은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절반이 찬성하면 장관도 국무총리도 아무 이유 없이 탄핵할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러나 저는 직권남용에 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계엄 후의 상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제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어느 유명한 정치인인 정규재 씨가 지난 9일 이상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정 씨는 대구 집회에 모인 수많은 시민을 향해 쿠데타를 지지하는 백성이라 폄하했습니다. 쿠데타는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실 테고 백성이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은 무엇입니까? 절대 왕조 국가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조선 백성, 고려 백성 등 왕조 국가 시대에서나 사용하는 말이죠. 반면 지금의 우리는 백성이라 하지 않고 국민이라 합니다. 우린 주권이 있는 국민입니다. 정규재 씨는 인가율이란 단어를 아시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현상에는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의 12.3 계엄은 쿠데타처럼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는 원인에 따른 과정일 뿐이죠. 정규재 씨는 원인을 무시하고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서 자유의지로 모인 시민들을 백성이라 폄하하며 조롱하는 글을 쓴 것이라고 봅니다. 정규재 씨의 글을 더 보시겠습니다. 대구와 강조에 관한 얘기는 그렇다 치고 대구가 윤석열 보호를 외치면서 단결하는 것은 오랜 계엄과 쿠데타의 전통, 권위주의적 태도를 폭력에 호소하려는 심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며 말했네요. 대구는 보수의 상징적인 도시이죠.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악평을 쏟아냈다고 보이는데 글쎄요, 그 두 분이 폭정을 했다면 오늘날 많은 국민에게 존경받지도 못했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발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박정희와 전두환 대통령이 폭력적인 지도자였습니까?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국민에게 인자했고 자상했던 대통령 아닌가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두렵고 욕이 나오는 대상이었겠죠.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이가 그들을 저주했었고 북한의 사주를 받아 감췄질하던 빨갱이들과 주체사상교에 선동되어 반비운동하던 사람들에겐 폭력적인 지도자였겠죠. 사실 국가 지도자에겐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인정이 넘치는 모습과 단호하면서 필요할 경우 무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 지도자이죠. 여러분들은 미국인들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의 남북전쟁 결단으로 수많은 미국인들이 희생되었지만 링컨은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며 그를 향해 폭력적인 지도자라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정규재의 글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지도자가 아니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선거에서 진 것을 되찾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가 왜 폭력이죠? 6.25 전쟁에서 김일성의 적화 통일을 막은 이승만 대통령은 학살자입니까? 전쟁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 비상계엄으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민주주의 지도자란 말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처럼 북한에 현금 4억 5천만 달러를 불법 송금했나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해외에서 북핵을 변호하고 다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처럼 김정일이가 비핵화 의지 있다며 국민 앞에 구라를 쳤나요? 윤 대통령에게도 공과 간은 있지만 비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시키며 한미일 동맹을 역대급으로 발전시켰고 북한에겐 비굴하지 않았으며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전임 정부의 인사들이 정부 기관에 알박기한 상태에서 노력할 만큼 했습니다. 정규재 씨는 민주주의의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주주의의 적은 다수의 횡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통치 체제를 말하며 힘을 가진 다수가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여야 합의가 있었나요?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경고했지만 민주당은 다수의 횡포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되고 재판은 지연되면서 범죄 피해를 본 평범한 국민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당했습니다. 정규재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적은 누구입니까? 다수의 횡포를 저지른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적 아닌가요? 비겁한 자들은 양비론을 내세우며 윤석열도 나쁘고 이재명도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임기 후에 청문회나 형사처벌 받으면 됩니다. 그것도 민주주의 절차이니 말이죠. 그러나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일정에 맞춰서 대통령을 졸속으로 탄핵시키고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다수당이 독재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역 광장과 동대구역 광장에 모인 수십만 명의 시민들과 그 집회를 응원하는 수천만 명의 국민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끝으로 개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강기정 강주시장의 글 보셨나요? 강주에서 집회를 열면 민주시민에게 맞아 죽는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규재 씨가 말한 폭력에 호소하는 반민주적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